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중단 이후에 큰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례 없는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나온 결론은 바로 기각이었습니다.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새벽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결론만 딱 한 줄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아마도 의심이 가는 대목들은 보이는데 증거가 부족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영장 실질심사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또 소명이 되느냐,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느냐 등등 구속의 필요성이 높다면 당연히 검찰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의 원칙대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영장은 기각이 되는 것이겠죠. 이번 영장 실질 심사가 사법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겠습니다만 피해자의 구속 여부가 그동안의 수사가 잘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은 제1야당 대표입니다. 상식적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면 빈틈없이 준비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받아들게 된 건데요. 물론 기간으로만 따지면 2년에 가깝게 이재명 대표를 털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나 여권 대부분에 따르자면 이 대표는 당연히 구속될 운명이었을 텐데, 또 제가 지난 며칠간 대부분의 언론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들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예측한 전망을 보면 대부분 영장 발부였습니다. 진보 쪽은 사실 언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랑 가깝게 지내는 신인규 변호사 정도만 보수에서 유일하게 영장 기각에 크게 무게를 뒀었고요. 제 평론을 드리자면 증거인멸 우려가 사실은 영장 청구에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라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갖다 넣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저는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다가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 위증 교사를 넣은 것 같아요, 일부러. 어색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 중간에 갑자기 백현동 쌍방울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영장이. 외국한 관리법 쌍방울 거니까. 근데 갑자기 중간에 2번을 넣었어요. 그 2번이 바로 위증교사야. 그래서 위증교사 대목을 넣었다. 저는 위증교사를 복선으로 깐 거야, 검찰이. 왜 깔았을까? 증거인멸 우려라는 거를 스토리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재명은 증거를 위조까지 하는 놈이야라는 거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지금은 어렵냐면 보세요. 보통 수사 초기에 입을 맞춥니다. 왜냐면 조서도 받기 전이고 증거 압수수색하기 전이니까 입을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수사가 2년이나 됐어. 그리고 이미 관련자들 다 잡아놓고 다 이미 분리시켰어. 그리고 다 조서 다 받아놨어요. 근데 인제 와서 뭘 맞춰, 입을. 이미 다 했는데 인제 와서 이재명 대표를 또 넣을 이유도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공범들 다 풀려 나왔어. 지금 다 밖에 나와 있어. 그렇지. 근데 이재명 대표를 안에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그렇지. 다 나와 있죠. 아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너무 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제 많이 희석돼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장기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도 그걸 알고 이거 증거인멸 우려 있잖아요, 판사님. 요 2번 제목 좀 보세요. 위증교사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저는 깐 것 같다. 근데 그 위증교사 같은 거 되게 입증이 힘들거든요. 그럴 듯한데요? 진짜로? 이 분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잡아갔다가 늘 잡아서 분리시켜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의 사유, 그러니까 구속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 이게 이제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지점들이 많이 희석돼 있고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이미 수사가 판단이고. 너무 많이 지금 진행이 다 돼 있는 상태라.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영장실질 심사라는 거는 인신을 구속해서 이제 수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인 것인데 이미 시간도 오래됐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도 구속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 방어권 때문에. 방어권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다툼의 여지 그 네. 다툼은 재판 가서 해라 해서 기소하게 되면 그리고 불구속 원래 기소가 되는 대한민국 것이고. 재판의 제일 원칙이 불구속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사법의 뭐 대원칙이야. 그렇죠. 불구속 불구속 재판, 재판이야. 불구속 수사 이게 다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 불구속 수사도 명분이 그거예요. 변호인과 조력받을 권리. 그러니까 어. 변호인 조력받으라는 얘기예요. 상의 열심히 하고. 아. 물론 구치소 안에 있어도 변호사가 들어가지. 예, 근데 예. 그거보다는 나와서 변호사랑 상의하고 너 방어 받아. 네. 그게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중요한 게 음. 이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야당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야. 예. 그러니까 공무를 하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갔다가 늘 이유가 없어. 예. 불구속 상태에서 당신 일도 보시고 재판도 받고 음. 성실하게만 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각의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고 그래서 전 검찰이 예. 위증교사라는 거를 끼워넣은 것 같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증명과 소명을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소송법상 증명이란 법관 또는 법원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증명과 구별해서 소명이라고 함은 법관 또는 법원이 확신을 가질 정도까지는 못 되지만 일단 확실하다고 추측이 되는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게 실제로 법률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본안 재판에서는 증명을 하는 것이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소명이 돼야 한다. 증명과는 좀 무게가 다르더라도 소명이 돼서 판사가 이 사람은 의심이 된다. 범죄 혐의가 추측이 된다. 그럴 만한 증거도 검찰에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치명타를 입은 건 이 수사의 본류였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인데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현동 관련해서는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서도 피의자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건 간접 증거가 많은 거 아니냐 라고 해석해서 실제 불구속 기소가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 그래서 법원이 확신을 못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불구속 기소를 해봐야 검찰 입장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보강 수사를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쌍방울 건 관련해서도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을 했고요.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저희가 일단 봤는데 약간 판단이 다른 대목이 있어서 이거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 자체는 인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돼서 이화영 진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빙성의 여부를 좀 더 판단해 봐야 된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권과 검찰은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서 나왔던 재판부의 판결을 보게 되면 그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못했던 측면뿐 아니라 법정 내용에서도 일부 모순적인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다음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소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위증교사에 관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잘 알고 있는 검사 사진 건으로 인해서 이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때 위증교사에 나선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을 했는데 뒤에 가서 증거인멸 가능성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증거들이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집이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건 경기지사 시절에도 이같이 위증교사를 통한 증거인멸의
내용들을 보여줬다면 제1야당 대표로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금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들을 제시했는데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겠죠. 근데 의문이 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류였던 백현동과 쌍방울 이 두 건은 판사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이고,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한동훈 장관의 반응을 보니까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겠죠.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본안 재판이 진짜다. 그런데 저같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죄가 분명 있다고 보는 것이고 증거가 그동안 차고 넘치면서 확실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 영장 심사에서의 기각 판결은 부당하다는 걸 주장하는 모양새인데, 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있었고 수사가 완벽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1차적 판단을 왜 받으려고 했는가? 왜 바로 기소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왔잖아요. 그냥 재판으로 가면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자신만만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병 확보를 하면서 구속 기소를 노렸던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이제 그 대목이 잘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점, 물론 제 생각과는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보기엔 약간 그 대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검찰은 이번 판결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개딸에 굴복했다, 즉 판사를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과 기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늘 존중해왔던 입장을 피력했던 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개딸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 대목을 하나 짚고, 두 번째로 검찰 역시도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법원과 검찰 누가 더 정치적 고려를 그동안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장기간 해오면서 더 많은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됐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려 2년에 가깝게 수사를 검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특수수사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 대다수가 주장하기를 빠르고 전격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시간 없게끔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을 걱정했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검찰의 능력이, 검사들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현동, 쌍방울, 위증교사 이런 등등 이것들은 사실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아니어서 특수수사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면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고려를 그간 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많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오게 한 것은 아닐까. 이 대목을 검찰 스스로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 실패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해왔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각이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패한 케이스가 3건이나 더 됩니다. 검수 완박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던 적이 있죠. 이때 각하가 됐었고요. 독직 폭행 기억하실 텐데 정진웅 검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고, 더 탐사와 관련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4번째 한동훈 장관의 실패 사례가 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댄디하며 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언급한 4가지 사례만 본다면 한동훈 장관은 과연
유능한 것일까? 정치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실무 능력만 봤을 때 검수완박 헌재 판결, 독직 폭행 판결, 더 탐사 판결, 이재명 판결, 물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유능한 사람인가? 이 대목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더불어서 이 인사청문회에 등장하게 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검증 또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라고 우린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국무위원 후보자들 또 국무위원이 되신 분들 여러 이제 의혹들이 언론에서 불거집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이 대목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실무적 능력과 관련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 두 가지의 갈림길에 한동훈 장관은 놓여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것이죠.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검찰총장의 말 그대로 수사를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고 불구속 기소는 사실 상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영장 재청구는 비켜두더라도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은 아닐까. 재판에 가서 또 다른 판단을 받아보게 된다면 물론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영장 심사를 통해 만나본 그동안의 검찰 수사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